안녕하세요. 2026년 1월 23일 아시아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하루가 펼쳐졌는데요. 오늘 저와 함께 그 속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죠. 자, 보시죠. 일본, 한국, 홍콩, 아시아 주요 시장이 모두 이렇게 환하게 웃었습니다. 보기 드물게 다 같이 오르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마감했네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? 그냥 운이 좋은 하루였을까요? 아니면 각 나라마다 전혀 다른 속사정이 있었던 걸까요? 오늘 우리가 찾아볼 답이 바로 이겁니다. 전 세계를 덮친 훈풍이라는 파도가 각 나라의 해변에는 어떻게 다르게 부딪혔는지 말이죠.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미국에서 불어온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.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잠잠해지고 특히 관세 위협 카드가 사라지면서 미국 증시가 활짝 폈거든요.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시아 시장으로 그대로 밀려온 겁니다. 자, 그럼 이 훈풍이 가장 먼저 도착한 일본부터 한번 가볼까요? 첫 번째 이야기는 매파적 동결의 일본입니다. 매파적 동결. 용어가 좀 딱딱하죠?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. 중앙은행이 일단 금리는 그대로 둘게요. 하지만 물가 오르는 걸 보니까 조만간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. 하고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일본은행의 복잡한 심정이 딱 여기에 나타나죠. 왼쪽을 보면 금리를 동결해서 일단 브레이크는 밟지 않고 있어요.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인플레이션이나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올려잡았잖아요. 이건 마치 차의 엑셀 위에 발을 올려놓고 언제든 밟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묘묘한 줄타기인 셈입니다. 이런 거시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시장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. 바로 기업들이었죠. 특히 닌텐도, 차세대 게임기 스위치2가 잘 팔릴 거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가 무려 5%나 뛰었고요. 기술주나 반도체주들은 미국 형님들을 따라서 같이 달렸고, 나리타 공항 관련 주식들은 외국인 직원 채용이 쉬워진다는 소식 하나에 날개를 달았습니다. 자, 일본 시장을 살짝 밀어줬던 그 바람 있잖아요. 그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는 이건 그야말로 태풍이 됐습니다. 4,990.07. 네,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이 숫자를 찍었습니다.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. 한국 증시 역사에 정말 새로운 기록이 쓰인 거죠. 그럼 이 어마어마한 상승은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? 바로 이 숫자, 6,256억 원. 이게 단 하루 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에 쏟아부은 돈입니다. 돈의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? 재밌는 현상이 보이죠. 외국인과 기관,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손들은 열심히 주식을 사들였는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7천억 원 어치를 팔면서 빠져나갔습니다. 똑같은 상승장을 보면서도 전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. 그렇다면 이 큰 손들은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온 걸까요? 바로 정치권에서 나온 한마디, 토큰 증권, 즉 STO 때문이었습니다. STO라는 게 뭐냐면요.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주식처럼 잘게 쪼개서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. 이 새로운 시장을 열어서 코스닥 3천 시대를 열겠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핀테크 관련주들이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전체 시장을 끌어올린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. 일본이 기대 반 걱정 반이었고 한국이 열광적인 축제였다면 중국 시장의 반응은 뭐랄까 조심스러운 안도의 한숨 같은 느낌이었어요. 좋은 소식들이 몇 가지 있었죠. 가장 큰 건 역시 틱톡이 미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서 미국 시장에서 쫓겨날 최악의 위기를 넘겼다는 거고요. 또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좀 유연하게 잡을 거라는 신호를 준 것도 블랙록 같은 글로벌 큰손들이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소식도 시장엔 단비 같았습니다. 이런 분위기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회사가 있어요. 바로 팜마트라는 장난감 회사인데요. 소비 심리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에 딱 일주일 만에 주가가 23%나 급등했습니다. 하지만 이 단기적인 축제 분위기 뒤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. 바로 마이너스 17%라는 숫자죠. 2025년 중국의 신생아 수가 전년보다 17%나 줄면서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.
지금 당장 주가는 올라도 중국 경제의 미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. 자, 이렇게 일본, 한국, 중국 세 나라의 하루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. 이제 흩어져 있던 점들을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하루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역시 글로벌의 힘.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아시아 시장 전체의 출발선 분위기를 결정한다는 것. 둘째, 로컬의 변수. 하지만 경기의 최종 스코어는 각 나라의 정책이나 정치 같은 내부 요인이 극적으로 바꾼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스타의 탄생.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큰 움직임은 종종 한두 개 기업의 놀라운 스토리나 신제품에 대한 열광적인 기대감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. 분명 오늘 하루 새 시장은 다 같이 웃었습니다.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정 속에서 다음 수를 고민하는 일본, 새로운 정책에 열광하는 한국, 그리고 단기 호재와 장기적인 근심이 뒤섞인 중국의 모습이 보입니다.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세 나라, 과연 10년, 20년 뒤를 내다봤을 때 미래에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나라는 어디일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